장례식장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청년이 들어서고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강준호가 방명록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며 손이 떨립니다. 누가 널 불렀지? 감히 이 자리에 왜 온 거냐? 강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얼립니다. 청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강준호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선언합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폭발하고 한 여사는 충격으로 창백해지며 손수건을 떨어뜨립니다. 뭐라고? 아들이라고? 조문객들의 경악한 외침이 터져 나오고 가문의 체면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강민호는 속으로 계산하며 중얼거립니다. 만약 저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속 구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강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아들? 청년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와 사진을 꺼내며 눈물을 참고 말합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어붙고 모든 시선이 청년과 강준호에게 집중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누르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할 겁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높이 솟은 빌딩들 사이로 검은 리무진 행렬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초가을 햇살이 차창에 반사되며 반짝이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합니다. 오늘은 대대로 이어온 재벌가 강씨 가문의 기둥, 강 회장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 각 화환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회장들과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78평생을 살아오며 강 회장이 쌓아온 인맥의 무게가 느껴지는 광경입니다. 조문객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장례식장 안은 슬픔과 위엄이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눕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어디선가 낮게 흐르는 추모곡이 들려옵니다. 영정 사진 속 강 회장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으로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맨손으로 일궈낸 사업,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성공, 그 모든 세월이 영정 속 주름진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주관하고 있는 이는 장남 강준호입니다. 55세의 강준호는 아버지를 꼭 닮은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차갑게 가라앉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에 완벽하게 매듭 지어진 넥타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워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긴장감이 온몸에서 느껴집니다. 강준호 옆에는 차남 강민호가 서 있습니다. 52세의 강민호는 형과 달리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몇 년 전 독립해서 시작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뒤 강민호는 늘 형의 그늘 아래서 움츠러들어 살아왔습니다. 조문객들이 형에게 먼저 인사하고 강민호에게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강민호의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강민호는 늘 그랬듯이 2등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안쪽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옵니다. 막내딸 강지영입니다. 45세 강지영은 1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급히 귀국했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강지영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오랜만에 본 오빠들과 눈이 마주치자 강지영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가족 사이에도
벽을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상주석에는 미망인 한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여사는 창백한 얼굴에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50여 년 강 회장 곁을 지켜온 한 여사는 이제 혼자 남겨진 자신의 처지가 실감나는지 손수건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끊임없이 찾아와 절을 올리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이 한 여사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은 어떤 위로의 말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친척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인을 추모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상속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강씨 그룹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얼마를 받게 될지, 회장 자리는 당연히 장남이 물려받겠지만 나머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이런저런 추측들이 속삭이듯 오갑니다. 강준호는 그런 주변의 시선들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굳어집니다. 강민호는 형의 옆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 강민호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까? 아니면 이번에도 형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강지영은 멀리서 가족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고향, 10년 만에 본 가족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강지영은 아버지와 제대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영원히 헤어지게 된 것을 후회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점점 붉게 물들어갑니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강씨 가문 사람들은 지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위엄과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장례식은 이렇게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장례식장에 곧 거대한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한낮의 햇살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계는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고 조문객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강씨 가문 사람들은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상주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꼿꼿하게 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 악수를 청하는 사람들,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강준호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하지만 강준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지친 기색이 어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도 버거운데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회사 일이 떠오릅니다. 이사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주주들은 어떻게 설득할지,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시기는 언제가 적절할지. 강민호는 형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형에게만 인사를 하고 강민호에게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민호가 있는지도 모르는 듯 그냥 지나쳐갑니다. 강민호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가끔씩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보입니다. 형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펼칩니다. 강지영은 어머니 한 여사 옆에 앉아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한 여사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영정만 바라보고 있고 강지영은 그런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10년 만에 본 어머니는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축 늘어진 어깨. 강지영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집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에게 자주 전화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됩니다. 아버지와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서는 친척들과 가문의 오래된 지인들이 모여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인의 업적을 칭송하고 추모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대화의 끝은 언제나 비슷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상속, 재산 분배, 회장 자리 승계. 20조 원이 넘는다는 강씨 그룹의 자산이 어떻게 나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추측들이 조심스럽게 오갑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문객들 사이로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소음입니다. 강준호가 고개를 들어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명의 청년이 들어섭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청년입니다. 양복은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고 구두도 정성스럽게 닦여 있습니다. 25 정도로 보이는 나이, 키는 180cm가 넘어 보이고 어깨는 넓지만 체격은 다소 마른 편입니다. 청년의 얼굴은 창백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고 이마에는 얇은 땀이 맺혀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치 결연합니다. 흔들림 없이 앞만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오랜 시간 각오를 다져온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집니다. 청년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장례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천장까지 쌓인 화려한 화환들, 비싼 정장을 입고 명품 시계를 찬 수많은 조문객들, 장엄한 음악이 흐르는 엄숙한 분위기. 모든 것이 청년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청년이 서 있는 곳과 이곳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느껴집니다. 청년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목 부분의 넥타이가 갑자기 숨을 조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영정 쪽으로 걸어갑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처음의 망설임과는 달리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단호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청년은 오직 영정 사진만을 향해 걸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청년을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낯선 얼굴입니다. 강씨 가문과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청년의 분위기가 여기 모인 다른 조문객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세련된 상류층의 분위기가 아닌 어딘가 거친 삶의 흔적이 묻어나는 분위기입니다. 청년이 영정 앞에 다가서자 안내를 맡고 있던 직원이 얼른 다가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청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합니다. 저 고인을 뵈러 왔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방명록을 내밉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듭니다. 펜을 쥔 청년의 손가락 마디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직원이 방명록을 받아들고 습관적으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직원의 눈이 커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직원은 청년을 다시 한번 쳐다본 뒤 황급히 강준호에게 다가갑니다. 저기 사장님.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방명록을 강준호에게 내밉니다. 강준호가 무심하게 방명록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본 순간 강준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집니다. 강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이름은 강준호도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니, 강씨 가문의 어른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25년 전 강 회장이 결혼 전 비밀리에 교제했던 첫사랑의 성과 이름. 그 여인이 낳았다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가문에서는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와도 같은 이름. 그 이름이 지금 아버지의 장례식장 방명록에 적혀 있습니다. 강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방명록을 꽉 쥔 강준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지고 턱 근육이 경직됩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봅니다. 주변에 서 있던 친척 어른들도 하나둘 청년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나이든 친척 한 분이 청년의 얼굴을 보더니 입을 손으로 막습니다. 또 다른 친척은 옆 사람에게 무언가를 속삭입니다. 웅성거림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속삭이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파도처럼 퍼져나갑니다. 저 청년이 설마 25년 전 그 여인의 회장님께서 숨기셨던 어떻게 감히 한 여사가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고개를 돌려 청년의 얼굴을 봅니다. 그 순간 한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한 여사의 입술이 바르르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한 여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강지영이 깜짝 놀라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지만 한 여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청년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50년 가까이 남편과 함께 살아오면서 한 번도 완전히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강준호가 방명록을 직원에게 던지듯 돌려주고는 청년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강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잃지 않던 강준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장례식장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음악 소리만이 흐릅니다. 강준호가 청년의 바로 앞에 서서 차갑게 내려다봅니다. 강준호는 청년보다 키가 작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준호가 훨씬 더 위압적으로 느껴집니다. 강준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동시에 분노로 떨리고 있습니다. 누가 널 불렀지? 청년은 강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지고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 왜 온 거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강준호와 청년에게 집중됩니다. 조문을 오려던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지켜봅니다. 강민호도 형 옆으로 다가옵니다. 강민호는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강지영은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장례식장 안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향 연기만이 조용히 피어오르고 추모곡만이 낮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습니다. 청년과 강준호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힙니다. 청년은 강준호의 차갑고 위협적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봅니다. 청년의 입술이 잠시 떨리지만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자세를 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입을 엽니다. 저는 청년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청년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저는 강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폭발합니다. 뭐라고?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조문객들이 일제히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옆 사람과 속삭이고, 어떤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급히 문자를 보냅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시빨갛게 변합니다. 강준호는 청년의 옷깃을 잡으려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손을 거둡니다. 대신 강준호는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하지만 청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지만 청년의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헛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강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강민호가 형 옆으로 다가와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강민호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만약 저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상속 구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강민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막내딸 강지영은 놀란 듯 청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아들. 강지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강지영에게는 충격입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는 늘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어왔는데 아버지에게도 숨겨둔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한 여사는 상주석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한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강지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하지만 한 여사는 청년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은 가지고 온 낡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봉투입니다. 봉투의 모서리는 닳아있고 종이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겨주신 편지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청년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냅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입니다. 잉크가 군데군데 번져 있고 종이는 여러 번 접었다 펼쳤던 흔적으로 주름져 있습니다. 강준호가 편지를 빼앗으려 하지만 청년은 재빨리 몸을 돌려 편지를 지킵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일 것이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미안하다.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청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진실을 밝히거라.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거라. 청년이 편지를 다 읽자 장례식장 안은 침묵에 빠집니다. 어떤 조문객은 눈물을 닦고 어떤 친척은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위조된 편지일 수도 있어. 누가 그게 진짜라고 보장하냐? 청년은 다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 회장이 한 여인과 함께 웃고 있습니다. 여인의 배는 불러있고 강 회장은 여인의 배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25년 전입니다. 친척들이 사진을 보고 술렁입니다. 나이든 친척 한 분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 여인 맞아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 교제하셨던.
또 다른 친척이 끼어듭니다. 그러니까 저 청년이 정말로. 강준호는 사진을 빼앗아 찢어버리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참습니다. 강준호는 이를 악물고 청년을 노려봅니다. 청년은 계속해서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냅니다. 낡은 손목시계, 강 회장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 그리고 오래된 출생증명서. 하나하나가 청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강민호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형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구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강민호의 마음 한편이 묘하게 설렙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문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도 느낍니다. 강지영은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강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강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에게 묻습니다. 당신 말이 정말 사실인가요?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인가요? 청년은 강지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는 2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강지영은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이제 보니 청년의 눈매가 아버지와 닮아 있습니다. 코의 형태도 입술 선도 어딘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청년은 다시 강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젠가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로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 여사가 비틀거리며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한 여사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청년의 얼굴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낍니다. 당신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한 여사의 목소리는 원망과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도 남편은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여사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고 강지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장례식장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조문객들은 계속해서 수군거리고 친척들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청년을 노려봅니다. 강준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강준호는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야. 너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할 거고 만약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하지만 청년은 강준호의 위협에도 꿋꿋이 서 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입니다. 청년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장례식장 안은 묘한 침묵에 빠집니다. 어떤 조문객들은 감동한 듯 눈물을 닦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강준호가 성큼성큼 청년에게 다가가 청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챕니다. 이 사기꾼이 지금 당장 일어나. 강준호는 청년을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청년은 영정 앞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준호는 청년이 가지고 온 서류들을 바닥에서 주워들어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출생증명서, 편지, 사진들. 강준호의 손이 분노로 떨립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찢으려고 두 손으로 잡아당깁니다. 이런 위조된 서류 따위. 하지만 그 순간 나이든 친척 한 분이 강준호의 팔을 붙잡습니다. 준호야, 진정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느냐. 아버지 영전이시다.
강준호는 친척의 말에 잠시 멈칫하지만 여전히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고는 청년을 노려봅니다. 당장 경찰을 불러라. 이 사기꾼을 고소할 거야. 장례식장 직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지고 장례식장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때 강민호가 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형,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면 우리 가문만 망신입니다. 강준호가 동생을 노려봅니다. 망신? 지금 저 사기꾼이 우리 가문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 보여. 강민호는 형의 얼굴을 피하며 다시 속삭입니다. 하지만 형 만약 저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뭐?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상속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강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집니다. 강준호는 동생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강민호를 바라봅니다. 강민호는 형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강민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이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재산은 삼형제가 아닌 사형제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형이 독차지하던 구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 여사는 상주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한 여사의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강지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하지만 한 여사는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머니, 어머니. 강지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한 여사는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고 축 늘어집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한 여사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의사 선생님 안 계십니까? 친척 한 분이 급하게 소리칩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자신이 의사라며 얼른 달려옵니다. 의사는 한 여사의 맥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들춰봅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기절하신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 한 여사를 부채질하는 사람, 물을 가져오는 사람.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강준호는 어머니가 쓰러진 것을 보고 더욱 분노합니다. 강준호는 청년에게 달려가 청년의 멱살을 잡습니다. 봤냐? 내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청년은 한 여사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입니다. 청년의 입술이 떨리고 청년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하지만 강준호는 청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강준호는 장례식장 직원들에게 소리칩니다. 당장 이 사람을 끌어내. 경찰을 불러. 직원들이 망설이며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청년은 저항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습니다. 그때 강지영이 소리칩니다.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부터 챙겨야죠. 강준호는 동생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한 여사를 들것에 옮겨 싣습니다. 강지영과 강준호가 어머니를 따라 나가려 할 때 강지영이 잠시 뒤를 돌아봅니다. 청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장례식장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조문객들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봅니다. 친척들은 구석구석에 모여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회장님께 정말로 숨겨둔 아들이 있었던 거야? 재산 싸움이 시작되겠어. 가문의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네.
장례식장 밖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 소식을 언론에 흘린 모양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장례식장 입구로 몰려듭니다. 장례식장 경비들이 기자들을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강민호는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문의 체면은 땅에 떨어졌고 재산 분배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청년은 여전히 영정 앞에 서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숙하고 위험 있게 진행되던 장례식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강지영이 병원에서 돌아옵니다. 강지영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강지영은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다가 청년을 발견합니다. 청년은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청년을 피해 다른 곳에 앉아 있고 청년은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강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강지영은 청년 옆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말을 겁니다. 잠깐 저 좀 따라오시겠어요? 청년이 고개를 들어 강지영을 바라봅니다. 청년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얼굴은 지쳐 보입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지영은 청년을 데리고 장례식장 밖 작은 정원으로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강지영은 청년을 마주보며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청년은 잠시 침묵합니다. 청년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실을 말해주셨습니다. 강지영이 청년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청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합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강지영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돌아가시기 직전 어머니는 제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떠나셨는지. 청년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강지영은 말없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청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강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강지영은 조용히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어제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조용합니다.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강준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장례식장에 나타납니다. 강준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강준호는 청년을 발견하고 곧장 다가갑니다. 청년은 여전히 장례식장 구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은 듯 청년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합니다. 너 출생 증명서가 있다고 했지? 강준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갑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준호를 바라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당장 내놔 제대로 확인해 볼 테니까. 청년은 가방에서 출생 증명서를 꺼내 강준호에게 건넵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히 살펴봅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집니다. 출생 증명서에는 분명히 강 회장의 이름이 아버지란에 적혀 있습니다. 날짜는 25년 전
병원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위조의 흔적을 찾으려 하지만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입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어. 요즘 세상에 못 만드는 게 어디 있냐?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이 놀라 강준호를 쳐다봅니다. 강준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신고하겠습니다. 사기 사건입니다. 청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강지영이 급히 오빠에게 달려가 팔을 잡습니다.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강준호는 동생의 손을 뿌리치고 전화를 이어갑니다. 네, 강남구 장례식장입니다. 사기꾼을 당장 끌어내주세요. 강준호는 전화를 끊고 청년을 향해 차갑게 말합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거기 꼼짝 말고 앉아 있어. 만약 도망치면 더 불리해질 줄 알아.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고 있지만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형이 너무 과격하게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형을 말릴 용기도 없습니다. 강민호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또다시 경찰까지 오게 된다는 사실에 당황해합니다. 강씨 가문의 체면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장례식장 입구로 경찰 2명이 들어섭니다. 강준호가 얼른 경찰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저 청년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서류를 들고 와서 우리 가문을 협박하고 있어요. 경찰이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청년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경찰에게 건넵니다. 경찰이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대조해 봅니다. 이름이 일치하는군요. 출생증명서도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강준호가 다급하게 끼어듭니다. 정밀 감식을 해봐야 합니다. 저건 분명 위조된 거예요.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강준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식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그때 장례식장 안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봅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고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합니다. 강지영이 노인을 알아보고 놀라 소리칩니다. 김 여사님, 김 여사입니다. 강씨 가문에서 40년 넘게 일했던 가정부입니다. 김 여사는 강준호와 강민호, 강지영이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었던 사람입니다. 10년 전 나이가 들어 은퇴했지만 강 회장의 부고를 듣고 조문을 온 것입니다. 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아이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 여사의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강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김 여사는 청년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김 여사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맞아. 저 눈빛, 저 얼굴 아기였을 때와 똑같아.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김 여사는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울먹입니다. 저 아이 제가 직접 안고 병원에 데려갔던 아이입니다. 강준호가 소리칩니다. 김 여사님, 무슨 말씀을. 하지만 김 여사는 강준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25년 전 회장님께서 한밤중에 저를 부르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회장님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아기를 낳고 계셨어요. 회장님은 그 여인의 손을 꽉 잡고 계셨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장례식장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없었어요. 이미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고 가문의 체면도 있었으니까요. 김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장님은 그날 밤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평생의 죄책감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아이를 꼭 찾아야 한다고. 강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여사를 바라봅니다. 강민호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고 강지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청년을 꽉 안으며 흐느낍니다. 미안하구나. 너무 늦게 나타나서 아줌마가 진작 나섰어야 했는데. 청년도 김 여사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립니다. 25년 동안 혼자였던 청년에게 김 여사의 증언은 구원과도 같습니다. 경찰들도 이 광경을 보며 숙연해집니다. 한 경찰이 강준호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럼 고소를 취하하시겠습니까?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강준호의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강준호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돌아온 한 여사가 장례식장으로 들어섭니다. 한 여사는 김 여사와 청년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섭니다. 한 여사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여사는 영정 사진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한 여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는 숨겼어? 왜 한마디도 안 했어? 한 여사의 절규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남편은 이렇게 큰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았습니다. 한 여사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으로 바닥을 칩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가 어떻게 살라고. 강지영이 어머니에게 달려가 꽉 안습니다. 강지영도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강준호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주먹을 꽉 쥡니다. 강준호의 눈빛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한 여사의 울부짖음이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김 여사는 여전히 청년을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은 천천히 김 여사의 품에서 몸을 뺍니다. 청년은 김 여사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김 여사는 청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청년은 부드럽게 김 여사의 손을 풀고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청년은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강지영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칩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청년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체념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강지영이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가다니요? 아직 아버지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 청년은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드렸어요. 청년은 한 여사를 바라봅니다. 한 여사는 여전히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눈에도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저는 재산이 아니라 제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에 아들로서 인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청년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조문객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강지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청년은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청년은 깊게 허리를 숙여 절을 합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고 다시 출구를 향해 걸어갑니다. 청년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해 보입니다. 25년 동안 혼자였던 청년은 이제 다시 혼자가 되려 합니다. 강민호는 멀리서 청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강민호는 형인 강준호를 바라봅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분노에 찬 표정으로 서 있지만 강준호의 눈빛 깊은 곳에는 흔들림이 보입니다. 강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우리는 상속만 바라보다 진짜 가족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강민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형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월, 사업에 실패하고 열등감에 시달렸던 날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청년의 모습을 보며 강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자격. 청년이 장례식장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장례식장 직원 한 명이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직원의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저기 이게 장례식장 서재에서 발견됐는데요. 직원은 숨을 헐떡이며 노트를 내밉니다. 고인께서 개인적으로 쓰신 것 같은데 누구에게 전해드려야 할지 몰라서. 강준호가 얼른 다가가 노트를 빼앗습니다. 강준호는 노트를 펼쳐봅니다. 노트의 첫 장에는 강 회장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고백. 강준호의 손이 떨립니다. 강준호는 노트를 넘기며 읽기 시작합니다. 노트에는 강 회장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강민호와 강지영도 강준호 옆으로 다가와 노트를 함께 봅니다. 청년도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봅니다. 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노트의 내용을 읽기 시작합니다. 2000년 3월 15일 오늘 아들을 만나러 갔다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5살이 된 아들은 엄마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고 있었다.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들.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준호는 계속해서 읽습니다. 2005년 9월 2일.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멀리서 입학식을 지켜봤다.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지만 내 아들은 혼자였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강민호도 입술을 깨뭅니다. 2010년 4월 10일. 아들의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내가 나타나면 아들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다.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강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2020년 12월 5일. 병원에서 시한부 진단을 받았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죽기 전에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비밀로 남겨야 할까?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강준호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넘깁니다. 거기에는 며칠 전 날짜로 마지막 글이 적혀 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내가 죽은 뒤 아들이 진실을 알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들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이것이 이 비겁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다. 강준호가 노트를 읽기를 마치자 장례식장 안은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여사는 영정 앞에서 더욱 심하게 흐느낍니다. 청년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잊지 않고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이 청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강준호는 노트를 꽉 쥐며 고개를 숙입니다. 강준호의 어깨가 떨리고 강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집니다. 강준호가 믿었던 아버지의 모습,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회장의 모습 뒤에는 이런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강민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지영은 청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평생.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25년 동안 혼자였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혼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김 여사가 청년에게 다가가 청년을 안아줍니다. 강지영도 청년의 옆에 앉아 청년의 등을 토닥입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분노와 적개심으로 가득했던 공기가 이제는 슬픔과 이해로 채워져 갑니다. 강 회장의 일기장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일기장을 본 뒤 한동안 장례식장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강준호였습니다. 강준호는 노트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강준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고 눈빛에는 갈등이 가득합니다. 이건 말이 안 돼.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적으셨어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조문객들이 놀란 듯 강준호를 바라봅니다. 강민호가 형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형 아버지의 뜻이. 하지만 강준호는 동생의 말을 자르며 소리칩니다.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평생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우리는. 강준호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집니다. 강준호는 청년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계속 소리칩니다. 저 아이가 들어오면 이 가문은 끝이야. 상속구도는 완전히 무너지고 회사는 혼란에 빠질 거라고. 강준호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평생 후계자로 준비해왔던 강준호에게 청년의 존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위협입니다.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 언론이 어떻게 나오겠어? 우리 가문은 완전히 조롱거리가 될 거야. 강준호는 청년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합니다.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지금 당장 나가.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고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청년은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습니다. 그때 강지영이 벌떡 일어섭니다. 강지영은 오빠 앞을 가로막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빠, 그만해. 강준호가 동생을 노려봅니다. 비켜, 지영아,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강지영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강지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가득합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모두가 상관할 일이야. 강지영은 오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오빠는 지금 뭐가 두려운 거야? 재산이 줄어드는 게 두려운 거야? 아니면 회장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운 거야? 강준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무슨 소리를? 강지영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가문은 체면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돈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강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건 피와 진실이었어. 아버지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사셨어. 자기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강지영은 영정 사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게 너무 괴로우셨을 거야.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마저 거부하는 거야? 강지영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집니다. 조문객들도 모두 고개를 숙입니다. 강민호도 형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합니다. 형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강준호가 동생을 노려보지만 강민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 아버지의 이름을 당당하게 쓰며 살았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았어. 강민호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평생 혼자였어.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강준호의 주먹은 여전히 꽉 쥐어져 있지만 강준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여사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한 여사는 비틀거리며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강지영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하지만 한 여사는 청년 앞에 멈춰 섭니다. 한 여사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청년의 눈매, 코의 형태, 입술선, 모든 것이 남편을 닮아 있습니다.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미안하구나. 한 여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 여사는 청년의 손을 꽉 잡습니다. 용서해다오. 청년은 한 여사의 손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청년은 고개를 흔들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하지만 한 여사는 청년을 꽉 안아줍니다. 한 여사의 품에 안긴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웁니다. 25년 동안 혼자였던 청년에게 이것은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입니다. 강준호는 그 광경을 보며 천천히 뒤로 물러섭니다. 강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분노, 질투, 그리고 미안함. 청년은 한 여사의 품에서 천천히 몸을 빼냅니다.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영정 사진 쪽으로 걸어갑니다. 청년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고합니다. 청년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청년은 두 손을 모으고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라고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해서. 청년의 목이 메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섰습니다. 청년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울먹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청년은 다시 깊게 절을 올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청년은 25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절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친척들도 고개를 숙입니다. 한 여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청년 옆에 앉습니다. 한 여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한 여사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입니다. 당신 이제 편히 가세요. 당신의 아들이 왔어요.
강지영도 어머니와 청년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강지영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절을 올립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형을 바라봅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멀리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민호는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습니다. 강민호도 아버지에게 절을 올립니다. 강준호는 혼자 남겨집니다. 강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떨립니다. 강준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면과 진실, 재산과 가족, 분노와 용서. 그때 영정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이 강준호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강준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는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받아들여달라는 간절한 부탁. 강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강준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영정 앞으로 걸어갑니다. 강준호는 가족들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강준호의 입술이 떨립니다. 강준호는 청년을 바라보며 작게 말합니다. 미안하다. 강준호의 작은 사과가 장례식장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이고 영정 사진 속 강 회장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함께 절을 올립니다. 그 모습은 마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장례식은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지만 장례식장 안은 평온합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 넓은 회의실에 강씨 가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가 강 회장의 유언장을 펼쳐놓고 내용을 읽어내려갑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복잡한 내용들, 회사 지분에 관한 이야기들.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강준호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한 상속 구도입니다. 청년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이 상황이 불편하고 내심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강준호는 서류에 담담하게 서명을 합니다. 강민호는 형의 옆모습을 바라봅니다. 평생 후계자로만 살아온 형이 얼마나 힘들지 강민호는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가 가문에게는 필요한 것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강민호는 청년을 바라봅니다. 청년은 서류를 받아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펜을 쥔 채 오랫동안 망설입니다. 청년의 손이 떨리고 청년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청년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저는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집니다. 변호사가 놀란 듯 청년을 쳐다봅니다. 강준호도 고개를 들어 청년을 바라봅니다. 청년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습니다. 청년의 눈빛은 맑고 평온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강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강민호도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봅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귀하는 상속 받을 권리가. 청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청년은 강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형님께서 평생 준비하신 자리입니다. 제가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강준호는 청년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뜹니다. 강준호는 무언가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족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제 삶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가족으로 만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강지영이 벌떡 일어나 청년의 팔을 붙잡습니다. 안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강지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지영은 청년을 꽉 붙잡으며 울먹입니다. 당신은 우리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냥 떠나면 안 돼요. 한 여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옵니다. 한 여사는 청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지영이 말이 맞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어. 이제는 함께 있어야지. 강민호도 청년에게 다가가 손을 내밉니다. 동생 받아들여 줄래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청년은 강민호의 손을 잡습니다. 두 사람은 꽉 악수를 나눕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준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강준호는 청년에게 다가가 멈춰 섭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강준호는 입을 엽니다. 상속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강준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강준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족으로는 인정하마.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것은 평생 완벽함을 추구했던 강준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날 이후 강씨 가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차갑고 완벽주의적이지만 가끔 청년에게 연락을 합니다.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때로는 아버지 이야기. 강민호는 청년을 자주 만나 식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형제로서 우정을 쌓아갑니다. 강민호는 청년에게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고 청년은 자신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나눕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강지영은 청년을 집으로 자주 초대합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지영은 청년에게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여사는 청년을 아들처럼 대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여사는 청년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여사는 청년에게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주고 청년은 한 여사의 건강을 챙깁니다. 장례식은 끝났지만 그날 이후 강씨 가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체면과 위엄만을 중시하던 가문에서 진실과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가문으로,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가문에서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가문으로. 그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순간들이 있고 여전히 어색한 대화들이 있습니다. 강준호는 여전히 청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청년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가족들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이 되는 길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강씨 가문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합니다. 강 회장의 생일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강 회장이 좋아했던 음식들이 가득합니다. 가족들은 강 회장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잔을 듭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강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강민호와 강지영, 그리고 청년도 함께 잔을 듭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5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치 강 회장이 하늘에서 축복을 보내는 것처럼 강 씨 가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과 용서로 이어진 새로운 시작.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치유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